결혼식 당일 반려견이 웨딩드레스를 찢었고 그 안에서 나온 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전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웨딩드레스를 봤던 그날 엄마와 함께 웃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뭉치가 이상했습니다. 웨딩 카탈로그를 물어뜯고 계속 낑낑거렸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방문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뭉치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이빨을 드러냈어요. 전 그냥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게.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시어머니가 특효약이라며 한약을 가져왔죠. 하루 3번 꼭 드세요. 뭉치가 그 한약을 필사적으로 물어뜯었습니다. 뭉치야, 안 돼. 전 화를 내며 뭉치를 방에 가뒀어요. 엄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5kg가 빠졌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 뭉치가 신부 대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제 드레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뭉치야. 드레스가 찢어지면서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아가 거울 앞에 섰어요. 레이스 장식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드레스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지아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 서 있던 엄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는 거울 속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민호 오빠 만나고 나서 매일이 꿈만 같아. 엄마가 다가와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지아의 떨림을 감싸 안았죠. 그래.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도. 그때 옆에 있던 드레스 디자이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평생 간직하실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할 드레스니까요. 지아와 엄마는 웨딩숍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고 활짝 웃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차에 탄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2주 후면 결혼식이야. 정말 2주밖에 안 남았어.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웨딩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새하얀 드레스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고 지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이 드레스 진짜 예쁘다. 민호 오빠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카탈로그를 넘기며 혼자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뭉치가 낑낑거리며 소파 쪽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엔 조용한 편인 뭉치가 이렇게 불안하게 우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뭉치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아가 손을 뻗어 뭉치를 쓰다듬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뭉치가 갑자기 웨딩 카탈로그를 물어뜯기 시작했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카탈로그를 물고 격렬하게 흔들어댔죠. 안 돼. 뭉치야, 나 지아가 황급히 카탈로그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이미 예쁜 드레스 사진 몇 장이 찢어져 버렸더라고요. 뭉치는 카탈로그를 빼앗기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슬픈 눈으로 지아를 올려다보며 계속해서 낑낑거렸답니다. 마치 뭔가 간절하게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처럼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말 안 듣는 건 처음이야. 지아는 어쩔 수 없이 찢어진 카탈로그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엄마 사진이 걸린 벽 앞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뭉치가 갑자기 더욱 심하게 낑낑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요. 심지어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엄마 사진 쪽을 향해 짖기까지 했어요. 지아는 멈춰서서 뭉치를 돌아봤어요. 뭉치는 엄마 사진 앞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사진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죠. 그러고는 다시 지아를 돌아보며 애절하게 울어댔답니다. 요즘 뭉치가 이상해. 지아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아가 현관문을 열자 화사한 미소를 지은 박미숙이 서 있었답니다. 58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끈한 피부에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죠. 우리 예쁜 며느리. 안 그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과장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지아를 껴안으며 손에는 고급 한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또 오시면 어떡해요? 헤이, 뭘. 우리 며느리 보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박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뭉치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답니다.
평소 온순하기만 했던 뭉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박미숙의 환한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더니 뭉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고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걔가 사람을 잘 안 따르나 봐요. 호호. 뭉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아는 당황해서 뭉치의 목줄을 잡아당겼어요. 뭉치는 계속 박미숙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있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괜찮아요. 걔들이 원래 낯을 좀 가리잖아요. 지아는 계속 저항하는 뭉치를 억지로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뭉치는 방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박미숙을 향해 지저댔어요. 박미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멈췄답니다. 지아와 지아 엄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박미숙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냉랭하게 변하더니 지아 엄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입술을 가늘게 오므렸어요. 하지만 방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박미숙은 번개처럼 빠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 애가 원래 착한 애인데. 에이, 신경 쓰지 마요. 그보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자주 피곤하시대요. 병원 가보시라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박미숙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빛났어요. 마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지아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제가 좋은 거 알아볼게요. 우리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박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어요.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 네. 저쪽 복도 끝이에요. 고마워요. 박미숙이 복도로 향하는 척하다가 슬며시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아와 엄마가 주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자 박미숙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답니다.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고급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 하나하나 훑어보는 박미숙의 눈에 욕심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박미숙의 시선이 벽 한쪽에 액자처럼 걸린 서류에 멈췄습니다. 저건 등기부 등본? 박미숙이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액자 속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박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시가. 박미숙의 입술이 벌어지며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시가 150억. 박미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은 탐욕으로 반짝이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박미숙이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곧 다 우리 거야. 곧.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커피 나왔어요. 지아가 부르는 소리에 박미숙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빨리 등기부에서 시선을 떼고 얼굴에 걸렸던 욕망의 표정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더니 다시 그 따뜻한 미소를 입가에 걸었답니다. 박미숙이 화장실 쪽에서 나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거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집이 참 좋네요. 둘러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엄마가 평생 모은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미숙이 커피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미숙의 입에선 칭찬이 나왔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지아와 엄마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수저를 들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이마를 짚었어요. 어지러워. 지아는 깜짝 놀라 수저를 놓고 엄마에게 달려갔죠.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엄마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자꾸 이러네. 속도 메스껍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다음날 오전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예비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죠. 지아야, 어머니, 건강 어떠세요? 민호가 걱정하던데. 아, 자꾸 어지러워하세요. 속도 안 좋으시고 걱정돼요. 목소리에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제가 아는 한의사 선생님 계세요. 특효약 있어요.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너무나 적극적이었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우리 민호도 장모님만이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지아야, 장모님 괜찮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좋은 약 보내드린다고 하시던데. 응, 고마워. 너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어머니 건강 잘 챙겨드려야지. 우리 결혼하면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고마워요, 어머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화를 끊은 박미숙은 바로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잠시 후 민호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3일이 지났어요.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지아가 문을 열자 박미숙이 화사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고급스러운 한약 봉지를 들고 있었답니다. 지아야, 어머니 계시지? 내가 정말 비싼 건데 어머니 위해서 특별히 구했어. 어머, 시어머니.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은 박미숙은 소파에 앉아 계신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예의 바르게 일어나려고 했죠. 아이고, 앉아 계세요. 제가 한의원 원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구한 거예요. 이거 하나에 50만 원이나 하는 귀한 약재로 만든 거랍니다. 어머나, 그렇게 비싼 걸 정말 고맙습니다. 박미숙은 한약 봉지를 엄마 손에 쥐어주며 눈을 반짝였어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꼭 드세요.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럴게요. 정성이 이렇게 깊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깊이 숙이자 박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지아를 향해 돌아섰죠.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어머니 잘 모시고. 네, 시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지아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박미숙이 현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돌아서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갔답니다. 냉기가 가득한 미소였죠. 계단을 내려가는 박미숙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친절함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잔인한 만족감만이 번져나갔죠. 후후. 이제 3일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녀는 작게 피식 웃으며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한편 집안에서는 엄마가 한약 봉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봉지를 코에 가까이 대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죠. 지아야,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 한약은 원래 그래요, 엄마. 쓴 약이 몸에 좋다잖아요. 그런가. 그래도 뭔가 평소 한약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방 안에 있던 뭉치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거실로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손에 들린 한약 봉지를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답니다. 저녁이 되자 엄마는 부엌에서 박미숙이 챙겨준 한약 봉지를 꺼내 들었어요. 이걸 먹고 좀 기운 차려야겠다. 엄마가 한약 봉지를 뜯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실 안쪽에 있던 뭉치가 미친 듯이 달려들더니 엄마 손에 있던 한약 봉지를 확 물어 뜯어버렸어요. 어머, 엄마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지아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뭉치야, 안 돼. 지아가 급히 뭉치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뭉치는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한약 봉지를 입에 꽉 물고 머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한약 가루가 공중으로 흩날리고 봉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뭉치, 당장 나. 지아가 소리치며 뭉치의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뭉치는 낑낑거리며 더욱 세게 물고 늘어졌어요. 뭉치의 눈빛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마치 이건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뭉치, 방 들어가. 지금 당장. 결국 지아가 뭉치를 억지로 끌고 가서 방에 가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뭉치는 미친 듯이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낑낑, 낑낑. 방문 앞에서 뭉치가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뭉치가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제가 바빠서 그런가 봐요. 뭉치도 스트레스 받나 봐요. 지아가 한숨을 푹 쉬며 바닥에 흩어진 한약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쪼그려 앉아 찢어진 한약 봉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아까워서 어떡해. 주말 오후 지아와 민호는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지아는 라떼를 홀짝이며 행복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도 장모님이랑 함께 사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민호의 눈빛이 순간 미묘하게 변하더니 지아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아야, 우리 엄마시네. 잠깐만 받고 올게. 응, 그래.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구석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전화를 받았죠. 응, 엄마. 장모님 약 잘 드시고 계셔. 걱정 마. 수화기 너머로 박미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하고 있네. 3개월이면 끝이야. 그동안 지아한테 더 잘해줘. 의심받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통화를 끊고 다시 지아에게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엔 다정한 미소가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 많이 걱정하시네. 건강하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엄마도 어머니 엄청 좋아하셔. 지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아프신데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호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는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민호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아까 전까지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혹한 표정만 남았답니다. 조금만 더. 150억.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찬물로 얼굴을 한번 씻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완벽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죠.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순식간에 다정한 예비 신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민호는 화장실 문을 열고 지아가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2주가 흐른 어느 날 아침,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머리를 빗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을 빤히 응시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네. 손에 들린 빗을 보니 빠진 머리카락이 수북이 엉켜 있었어요. 엄마는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을 쓸어보았는데 그때마다 또 몇 가닥씩 우수수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체중계 위에 올라섰어요. 디지털 숫자가 깜빡이다가 멈췄는데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5kg나 빠졌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던 지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지아의 눈가가 금세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제발, 오늘 당장 가자. 이러다가 큰일 나. 엄마는 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진료실은 차갑고 하얀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여러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장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영양제 드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죠. 병원을 나오는 길 지아와 엄마는 말없이 걸었어요.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다.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몸이 계속 무겁고 피곤한데. 집에 돌아와 엄마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평소엔 절대 낮잠을 자지 않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앉아 있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너무 피곤해. 왜 이럴까? 지아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꼭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 뭉치가 조용히 다가와 소파 밑에 엎드렸어요. 엄마의 발치를 지키듯 가만히 누워서 큰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엄마는 힘없이 손을 뻗어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뭉치는 착하네. 엄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박미숙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따뜻한 미소, 정성스럽게 내민 한약 봉지.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답니다. 엄마는 벌떡 일어나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박미숙이 건넨 한약 봉지를 꺼내들었죠. 뭔가 이상해. 이렇게까지 챙겨줄 이유가 있나? 한약 봉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엄마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오랜 지인인 약사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언니, 나야. 갑자기 미안한데 한약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무슨 한약? 어디 아파? 아니, 내가 아니고 누가 선물로 준 건데 좀 찝찝해서 사진 보내도 돼?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한약 봉지를 찍어 전송했어요. 약사 언니는 확인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계속 확인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드디어 약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는 급히 전화를 받았죠. 언니, 어떻게 됐어? 언니, 이거 심각해. 내가 성분 분석 의뢰 맡겼는데 약사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았어요. 이거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어. 그것도 한두 번 복용량이 아니라 장기 복용하면.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언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정도 양이면 위험해. 누가 준 거야? 병원 처방전 있어? 아니, 괜찮아. 알았어. 엄마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핸드폰을 꽉 쥔 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민호 어머니가 날 왜?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박미숙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죠. 지아는 엄마 방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방에만 계시는데. 엄마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지아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이상하다는 듯 엄마를 바라봤지만 엄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럼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네. 지아가 문을 닫고 나가자 엄마는 다시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말해야 해. 지아한테 말해야 해. 바로 그 순간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발신자는 박미숙이었죠. 화면에 뜬 문자를 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말하면 지아가 다칠 줄 아세요? 조용히 넘어가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엄마의 손에서 핸드폰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무서운 문자가 켜져 있었고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답니다. 어떻게 내가...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내가 말하면 지아가 위험해져.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얼굴에는 묘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내가 죽더라도 지아는 지킨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서랍을 조용히 열어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쥐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첫 줄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편지를 다 쓴 후 엄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한약 봉지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이걸로 증거를 남겨야 해. 엄마는 편지와 한약 봉지를 들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걸려있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바라봤어요. 순백의 레이스가 아름답게 펼쳐진 그 드레스를 보며 엄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기라면 지아가 꼭 발견할 거야.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지아는 거실에서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아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응? 뭔데, 엄마? 그게 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안 될까?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당연하지. 내가 직접 입혀드릴게. 아니야. 엄마 혼자 방에서 조용히 입어볼게. 괜찮지? 그래, 천천히 입어봐. 근데 엄마, 너무 예쁠 거야. 지아는 웨딩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건넸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받아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자마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엄마 몸을 감싸자 엄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아야, 엄마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엔 지아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작은 한약 봉지도 함께요. 엄마는 드레스 안감 깊숙한 곳, 허리춤 뒤쪽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엄마는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편지와 약을 완벽하게 숨긴 뒤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뭉치를 불렀어요. 뭉치야, 이리 와. 방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뭉치가 살며시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뭉치는 드레스를 입은 엄마를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거렸죠. 엄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뭉치를 불렀어요. 뭉치야, 이리 와봐. 뭉치는 엄마 앞으로 다가왔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뭉치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뭉치의 따뜻한 털이 손끝에 닿자 엄마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답니다. 뭉치야, 제발 지아를 지켜줘. 엄마가 못 지켜줄 거니까 너라도 제발. 뭉치는 엄마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엄마의 슬픔을 느낀 것처럼요. 엄마는 뭉치를 꼭 껴안았어요. 너만 믿는다, 뭉치야. 네가 알고 있었지. 네가 다 알고 있었어. 뭉치는 엄마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낑낑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엄마는 한참을 그렇게 뭉치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드레스를 벗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드레스를 벗은 엄마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접었답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바라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어요. 지아야, 미안해.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신부 대기실은 아침부터 부산했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아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드디어 오늘이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지아의 머리에 마지막 장식을 꽂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한 명은 베일을 정리하고 다른 한 명은 드레스 치마를 펴주고 있었죠. 지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대기실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뭉치가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뭉치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뭉치는 지아를 보자마자 그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낑낑낑낑 불안한 소리를 내면서 꼬리를 바짝 세운 채 계속 돌고 또 돌았죠. 괜찮아, 뭉치야. 엄마 곧 오실 거야. 걱정 마. 지아가 무릎을 굽혀 뭉치를 달래려는 순간이었어요. 뭉치가 갑자기 지아의 드레스 치마를 덥석 물어버렸답니다. 뭉치야, 안 돼. 어머, 걔가 왜 저래? 저 걔 당장 데리고 나가요. 대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뭉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가아가 하며 드레스를 더욱 세게 물어뜯기 시작했죠. 하얀 레이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답니다. 뭉치야, 제발. 누가 좀 말려요? 드레스가 다 찢어지잖아요. 뭉치는 필사적이었어요. 치마에 겉감을 찢더니 이제는 안감까지 물고 늘어졌답니다. 사람들이 뭉치를 떼어내려 했지만 뭉치는 더욱 강하게 버텼죠. 와지직 와지직 정성스럽게 장식된 레이스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하얀 레이스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찢어진 드레스 안감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 툭 바닥에 낡은 편지 봉투와 한약 봉지가 굴러갔습니다.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바닥에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지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안에서 접힌 편지지가 나왔어요. 펼치자마자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손글씨였거든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지아야, 미안해. 편지를 읽는 지아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약, 독극물이야. 대기실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도 알고 있어. 둘이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거야. 지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경찰 신고하려 했지만 협박받았어. 지아, 뭉치를 믿어라. 뭉치는 알고 있었어. 편지가 지아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지아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바닥의 한약 봉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독극물.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미숙이 소란을 듣고 불이 나게 뛰어온 거였죠. 대기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숨을 헐떡이며 박미숙이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꽉 쥔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박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박미숙의 시선이 편지로 향했어요. 그 순간 박미숙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그건 무슨 헛소리야! 그게 뭔데? 박미숙이 황급히 다가오며 편지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재빨리 편지를 등 뒤로 숨기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주세요. 지아의 외침에 하객 중 한 명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를 했어요. 박미숙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지아에게 매달리듯 다가왔습니다. 지아야, 오해야. 이건 다 오해라고. 네 엄마가 미친 거야. 정신 나간 사람이 쓴 거란 말이야. 박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두 손으로 지아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주변 하객들이 박미숙을 막아섰죠. 대기실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5분이 흘렀을까요? 복도 쪽에서 경찰 2명이 급히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와 한약 봉지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를. 경찰이 편지를 빠르게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박미숙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미숙 씨 맞으시죠? 동행 좀 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박미숙은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발악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침착하게 수갑을 꺼내 박미숙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박미숙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더니 상황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어머니한테 수갑을 채워?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민호가 손사래를 치며 발뺌했지만 경찰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핸드폰 좀 보겠습니다. 네? 왜요? 나는 정말 몰라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민호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박미숙의 핸드폰과 나란히 놓고 화면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답니다. 문자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쪽 보시죠. 경찰이 민호에게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거기엔 박미숙이 보낸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박미숙 씨가 보낸 문자입니다. 민호야, 장모약 잘 먹고 있지? 3개월만 더 먹이면 끝이야. 그리고 당신이 답장했네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설득할게요.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소리는 아예 나오지 않았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눈에선 이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당신도 공범이었구나.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우리 엄마를. 미안해. 지아야, 나는...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지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이 민호의 손목을 잡아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죠.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아직 엄마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어디 있어? 지아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또 울렸지만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받아. 제발 받으라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아는 급히 엄마와 친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우리 엄마 봤어요? 집에 안 계시는데. 지아야! 아까 네 집 앞에 구급차가 갔더라. 엄마가 쓰러지셨나 봐. 뭐라고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아는 뭉치를 황급히 안아 올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지아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 한 대가 멈춰서자 지아는 뒷좌석에 뛰어올랐습니다. 서울아산 병원이요. 빨리요. 급한 일이에요. 택시가 빠르게 출발했고 지아는 뭉치를 가슴에 꽉 껴안았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뭉치는 지아의 품에서 조용히 몸을 떨었어요. 차가 병원 앞에 도착하자 지아는 요금을 던지듯 건네고 뭉치를 안은 채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려가며 간호사를 발견한 지아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저기요, 윤명희 환자요.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차분하게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ICU에 계십니다. 3층 중환자실로 가시면 됩니다. ICU 앞 복도에서 의사가 천천히 나왔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의 표정은 침울했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지아는 벌떡 일어나며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이 장기간 독극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간부전이 왔고요. 독극물이요? 그게 무슨... 정확한 성분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고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아의 무릎이 그대로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는 지아. 옆에서 뭉치도 낑낑거리며 지아의 팔을 핥았습니다. 의사가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금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15분만 허락됩니다. 지아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어요. 의사를 따라 ICU 앞까지 갔고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어요. 온몸에 연결된 수많은 선들, 규칙적으로 삐삐 울리는 심전도 소리만이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지아는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뭉치도 아빠를 유리창에 올리고는 낑낑거리며 엄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ICU 앞 복도에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아를 조용히 불렀죠. 보호자분, 5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짧게만 뵙고 나오셔야 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뭉치는 복도 벤치에 앉히고 지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ICU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문이 열리자 각종 의료기계에 신호음이 들려왔어요. 삐, 삐, 삐. 그 소리 사이로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가 보였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 지아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엄마의 차갑게 식은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야, 지아야. 엄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눈을 떴답니다. 희미한 눈빛이 지아를 향했죠. 지아야.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아는 엄마 손을 더 꽉 쥐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해.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괜찮아, 엄마. 안 가도 돼.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돼. 엄마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죠. 뭉치, 잘 돌봐줘. 착한 애야. 엄마, 대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괜찮아. 지아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산소 마스크 안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삐, 삐, 삐. 심장 모니터의 신호음도 불규칙해졌죠.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사랑해. 엄마, 엄마. 지아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였어요. ICU 안에서 심전도 소리가 갑자기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삐삐삐삐. 지아는 유리창 너머로 엄마 쪽을 바라봤고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엄마 침대로 달려들었답니다. 심정지, 코드 블루. 간호사들이 급하게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엄마의 가슴에 패드를 붙였어요. 충전 200줄 클리어. 엄마의 몸이 전기 충격에 움찔 떨렸어요.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불규칙했죠. 다시 300줄 클리어. 또다시 제세동. 엄마의 몸이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으며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삐, 삐, 삐. 잠깐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삐. 심전도 소리가 길게, 아주 길게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지아의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의사는 천천히 손을 내리며 시계를 봤어요. 사망 시각 오전 10시 47분. 안 돼.
지아는 ICU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안 돼. 엄마, 엄마. 엄마의 침대로 달려가 엄마 손을 꽉 붙잡았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엄마의 손. 엄마, 눈 떠. 제발. 엄마.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간호사들이 지아를 떼어내려 했지만 지아는 엄마를 놓지 않았어요. 싫어. 엄마, 엄마. 그때 복도에서 뭉치가 갑자기 짧게 짖었어요. Why? 그리고 뭉치는 ICU 쪽을 향해 목을 길게 빼며 울부짖기 시작했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뭉치를 바라봤어요. 뭉치는 계속해서 길게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렸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향으로 가득했어요. 하얀 꽃들 사이로 엄마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지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지아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지아 씨, 힘내세요.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아는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주르륵 흘릴 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열려고 하면 목이 메어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문객 한 명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 강아지 좀 보세요. 영정 사진 바로 앞 그 자리에 뭉치가 앉아 있었어요. 네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엄마의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시간이 흘러도 뭉치는 그 자리를 전혀 떠나지 않았답니다. 장례 도우미 한 분이 지아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님, 저 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도 물도 한 모금 안 먹었어요. 계속 저렇게만 앉아있고 좀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아는 뭉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뭉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뭉치야, 밥 먹어야지.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하다가 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뭉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작게 낑낑 소리를 냈을 뿐이었죠. 그 소리가 얼마나 슬프게 들렸는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밤이 되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죠. 하지만 뭉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축 처져 있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뭉치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뭉치를 꼭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뭉치야, 엄마가 정말 안 계신 거야. 우리 어떡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뭉치도 지아의 품에서 낑낑거리며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렇게 둘은 엄마의 영정 앞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밤새도록 함께 울었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지아는 뭉치와 함께 엄마의 묘지 앞에 섰어요. 하얀 대리석 묘비가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지아는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 꽃다발을 천천히 묘비 앞에 내려놓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꽃을 정성스럽게 정돈하면서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나 살았어. 엄마가 지켜준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는 묘비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아는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뭉치를 바라봤어요. 뭉치도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를... 뭉치는 지아의 말을 듣고 있는 듯 묘비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묘비 바로 앞에 조용히 앉더니 꼼짝도 하지 않고 묘비를 바라봤답니다. 마치 엄마가 거기 계신 걸 아는 것처럼요.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고 주변은 고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뭉치가 갑자기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하늘을 향했어요. 그리고 아우 길고 깊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뭉치의 울부짖음은 산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오 오. 그 소리는 슬픔 그 자체였어요. 마치 뭉치가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엄마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오오오오. 뭉치의 울음은 계속 이어졌고 그 소리에 지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뭉치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뭉치야, 나도 슬퍼. 나도. 뭉치는 지아의 품에서도 계속 울부짖었어요. 아우 오오오. 지아와 뭉치는 엄마의 묘비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둘의 울음소리가 산의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하늘을 보니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빗줄기가 지아와 뭉치 그리고 엄마의 묘비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늘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뭉치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지아는 뭉치를 꼭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어요. 엄마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뭉치는 끝까지 엄마를 기억했습니다.